있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달 우리는 정말 충격적인 보도를 하나 접했었죠. 이른바 김건희 디올백 사건이었습니다. 김건희가 자신과 면담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명품을 받아왔다는 거죠. 명품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 전해드리려고 가려고 해요. 티타임 한번 하시죠. 라고 하면 만나주고, 명품 아니고 그냥 뭐 대충 이런저런 물건을 갖다 준다 그러면, 만남을 거부하고, 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거는 그렇게 명품을 들고 오는 사람들 상당수는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건희가 인사청탁을 받는 사진도, 그런 현장도 목격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와 있죠. 사실 디올백 사건이 터지게 된 것도 맨 처음 시작은 이 김건희가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전화를 받는 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 이명수 기자와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와 일정한 소통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명품을 가져간 걸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명품 가져가 가지고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다? 김건희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그 전화 받는 통에 무슨 얘기가 나왔다고요? 예, 그 얘기가 나오죠. 예. 금융위원으로 하라고, 임명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력서 보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금융위원, 이력서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그런 대화를, 그런 전화통화를 들었다, 목격했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디올백 사건이 기획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와 최재형 목사 그리고 장인수 목사는 그와 같은 상황을 한 번 더 포착하기 위해서 녹음기 같은 걸 가지고 찾아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김건희가 단순히 영부인이었던 게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실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김건희가 쥐고 흔든 실권 중에는 인사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 비슷한 얘기는 많았었죠. 대통령실에 실권을 가진 사람은 김건희라더라. 그래서 누구도 김건희 백으로 들어왔고 누구도 김건희 백이다. 김건희한테 잘 보이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런 김건희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이 걸린 일이 좀 있긴 했죠. 아마 한동훈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말을 잘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한동훈이 그래서 복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김건희는 언행을 봐도요, 본인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언행을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만났을 때도 김건희는
내가 혹은 내가 뭘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가 권력을 정권을 잡았다는 둥,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둥. 누가 보더라도 자기 자신을 권력자, 자기 자신을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언행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도 보면 내가 정권 잡으면 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현재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다 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딱 부러진 증거가 지금까지는 없었죠. 정황은 많이 있었는데 딱 부러지는 증거가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쉬쉬했죠. 근데 이번에 바로 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총리를 임명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직접 개입을 했다. 대통령실의 정식 라인과는 별개로 비선 라인이 움직였고 그 비선 라인은 김건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가 이미 기정사실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국정농단이 되는 거죠. 김건희는요,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도 뭣도 아닌 김건희가 이렇게 설칠 수 있다면 그거는 바로 국정농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양정철이고 김종민이고 박영선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입각을 하게 됐다. 국무총리하고 정무장관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다. 이런 소리가 떠돌게 된 것도 실은 다 누구 때문이다? 예,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이거는 김건희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여기저기서 파다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거 채널A 보도인데요. 이 채널A 보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에서는 박영선이고 양정철이고 거론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이 아닌 또 다른 관계자는 아이고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게 이미 한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비선 라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입증된 거죠.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 지시하고 지휘 통제하는 라인, 지휘 통제 라인이 정상적인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해서 정해져 있는 정규 라인을 통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아닌 김건희로부터 출발해서 엉뚱한 곳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비선 라인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정규 라인 외에 비선 라인이 따로 존재하고 그 비선 라인의 꼭대기에 김건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국정농단이 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비선 라인이 존재한다는 건 이미 이제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 언론사들이 한꺼번에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대통령실 라인으로 해서는 박영선이고 양정철이고 거론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인사 업무와 무관한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아닌데 국무총리니 비서실장이니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게 바로 비선 라인이죠. 즉 비선 라인의 존재는 확실해졌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비선 라인의 존재는 이미 확인이 된 거죠. 일단 재밌는 거는요. 양정철과 김종민은 대통령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근데 박영선은 부인을 안 했다 그러대. 참네. 자, 좋아. 근데 이 비선 라인이 진짜로 김건희와 이어져 있는 비선 라인이냐? 자, 이와 관련해서 양정철, 김종민, 박영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다? 김건희와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오래 전부터 친분 관계가 있어 왔다. 특히 박영선은 꽤 오래 전부터 김건희와 친분이 있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양정철, 김종민, 박영선이 거론됐다라는 것 자체가 김건희의 입김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박영선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영선은요, 김종민이나 양정철과는 달리 제안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협치가 중요하다라는 식의 말을 해요. 협치가 중요하다? 혹시 국무총리 제안 받으셨나요? 협치가 중요하죠. 뭘 말합니까? 갈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번 주말에 귀국을 한답니다. 게다가 김건희와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얘기가 돌고 있죠. 20년 지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제가 할 때는 20년 지기까지는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박영선 장관이 과거 국회 법사위원 또는 법사위원장으로 일한 바가 있습니다. 또는 국회 법사위 간사였나? 하여튼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게 꽤 오래됐었는데 이때 딱 그 무렵이 윤석열이 이제 그 박근혜한테 찍혀가지고 좌천당하던 시점입니다. 그 무렵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알게 모르게 이 윤석열을 찾아가가지고 격려도 하고 뭐 사석에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박영선은 김건희와도 가까워졌다고 해요. 계산을 해보면 20년까지는 아니고요. 한 10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영선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김한길을 제끼고 박영선을 국무총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박영선이 귀국까지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김건희의 입김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참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는 사실상 김건희가 해왔다라는 얘기는 뭐 저만 들은 건 아닐 겁니다. 적어도 대통령실 인사는 다 김건희가 했다. 아니다. 장관 인사도 김건희가 했다더라. 또는 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자고 한 거는 김건희였댄다. 뭐 여하튼 인사와 관련해서 김건희의 입김과 관련된 얘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대선 직후에 김종인 씨한테 전화한 거 역시 김건희였다고 합니다. 김종인한테 윤석열은 전화를 안 하는데 김건희가 전화를 해가지고 감사 인사를 했대지 않습니까? 아이고, 지가 뭔데? 자,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결국 윤석열은 바지고 김건희가 실세다라는 얘기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김건희는 아마 혹은 뭐 국힘당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더라도 김건희를 빼놓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번호가 하나가 났습니다. 천하람 의원 당선자죠. 천하람 국회의원 당선자가 모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영선, 양정철에 대한 인사는 김건희 여사 라인에서 한 걸 거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사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실 제3의 라인이 박영선, 양정철 기용서를 검토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몰랐다. 자,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자 천하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김건희 여사 라인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덧붙이느냐? 옛날부터 이해가 안 되는 인사가 있으면 그건 김건희
살펴보면 맞아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 한마디 더 붙이죠. 양정철도 김종민도 그리고 박영선도 김건희와 친소 관계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김종민 의원도 오랫동안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박영선 의원도 법사위 활동을 해왔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혹은 김건희 등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진짜 재밌는 거는, 내가 재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술 먹고 좀 친해지면 꼭 자기 집에 사람을 데리고 간대. 가서, 근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술 먹고 남의 집에 가는 거 되게 실례잖아요. 그래서 다들 안 가려고 이렇게 사양을 하는데 굳이 끌고 간답니다. 그래서 쭈뼛쭈뼛 들어가면은 김건희 씨가 뭐 인사만, 뭐 얼굴만 싹 들이밀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린대요. 강아지 한 마리 안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자, 그리고 거기서 술자리를 다시 술상을 보는데 그 술상은 윤석열이 이제 가가지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가 딱히 하는 일은 없는데 이렇게 술상을 봐놓으면은 어떤 경우 김건희가 나와가지고 그 술자리에 끼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래서 가까워진답니다. 예. 내가 더 나머지 얘기는 다 안 할게. 그리고 이번에 거론되는 사람들은 다 그 술자리를 함께 했던 사람이다. 뭐, 요런 얘기들이 많이 떠돕니다. 제가 볼 때 상당 부분, 신빙성은 있어 보여요. 예. 자, 이러니, 김건희가 실세다. 라고 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 자리에 앉은 사람 치고 그런 술자리 안 가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하고 술 먹다가 그 아크로비스타 한번 술 먹은 상태에서 가고 그 자리에 윤석열이 자기가 직접 술상을 봐오는데 남편이 봐온 술상에 부인이 타고 와서 앉아가지고 남편 친구들하고도 같이 술 한잔 마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 술자리에 가지 않았던 사람은 장관이 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참네. 내가 그동안 말 안 했던 거 여기서 다 푸네. 아, 참네.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자, 여기서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인사에 개입한 김건희 비선 라인은 누구냐? 공식 인사 라인이 아닌데 인사에 개입한 김건희 비선 인사 라인은 누구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썰이 있긴 한데요. 용산 3간신이 있다라는 거에는 다들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외 협력 라인, 의전 라인, 홍보 라인 요 세 라인이 거론이 돼요. 뭐 요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저랑 이름이 같은 사람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더 나가면은 진짜 소송 걸릴까 봐. 지금 이번에 MBC 또 지금 법정 제재 받는 데잖아. 예? 나도 또 이거 덜컥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엊그저께 또 풍자 영상 만든 사람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잖아. 뭐 나도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 지금. 그쵸? 내 주변 사람들 다 당했어.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아론 후보님.